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새 회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강교당 인산 정인창 교도와 함께합니다. 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부교당을 네. 인연으로 원불교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직업 군인으로 23년을 생활하면서도 늘 우리의 교법을 마음에 담고 그 교법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이런 가족으로 가족 모두가 원불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셨고, 또 본격적으로 교도 활동을 시작한 방배교당에서는 오랫동안 사회를 보면서 일반 법회를 이끌고 또 교도님들과 멋진 또 선곡을 통해서 문화 교화를 하는 데 앞장서셨던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특히 성악을 전공하시진 않았지만 또 성악을 직접 배우고 그것을 스스로 배우는 거에 그치지 않고 교도님들에게 합창단을 만들어서 함께 활동도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좀 전해 주실까요? 사실은 제가 어려서부터 노래를 좀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 노래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라운형 153개 명곡집하고 그 발성 연습하는 코르분개를 사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이제 첫날 레슨을 받으러 갔어요. 예. 저는 근데 집에서 학교까지 한 13km 떨어진 곳에서 버스 통학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1960년 중반인데, 그래서 버스 통학을 하는데 수업 마치고 가서 레슨 마치고 오니까 차가 마지막 차였어요. 마음차가. 예. 아. 1960년대 중반이니까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13km를 걸어가야 걸어와야 돼요. 되잖아요. 깜깜한 밤중에.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음. 그래서 하루 레슨 받고 못 했지요. 아, 그랬군요. 얼마나 예. 아쉬웠을까요? 그때 생각할 때는 오페라 이제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못 하고 이제 운명인지는 모르지만 우연치 않게 또 군대를 가게 되고 군대를 가게 되니까 더 멀어지죠, 이게. 예. 성악하고는. 그래서 92년도 전역을 하고 제가 또 김포공항에 있는 한국공항공사에서 한 15년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이제 또 정년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 이제 갔는데, 그 회사가 구로구청 부근에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구로구청 앞에 가곡교실 회원 모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 예. 하루 가고 못 갔던 예. 그 그래서 마음이. 가서 이제 지원을 했더니 네. 가서 보니까 구로구청에서 운영하는 가곡교실인데 노래를 배우다 보니까 이 전문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 선생님한테 개인 레슨을 해줄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개인 레슨을 1년간 받았는데 뭔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화면에 이렇게 쪽지가 하나 뜨더라고요. 예. 당신도 박성원 교수님의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보니까 박성원 교수님? 그 아주 유명하신 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당장 전화를 했죠. 그 책임자에게. 네. 아, 내가 가도 되느냐니까 네. 자리가 비어 있대요. 네. 그럼 내가 가겠다고. 갔다고 했더니 그럼 오라고. 이거 접수를 시켰거든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기초도 발성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그 유명한 박성원 교수님한테 레슨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이게. 그 불안하고. 하루 갔다가 또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왠지 불안한 마음이.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죠, 책임자한테. 예. 근데
좀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에 가겠다 했더니 네. 그 책임자가 네. 무슨 소리냐 그냥 오라고 빨리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이 그런데 이것도 자신감이 없다고 빼는 것도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갔어요. 네. 갔더니 그 교수님한테 이제 오디션을 받았어요. 이제 이태리 가곡 그 기도라는 이태리 가곡을 부르고 했더니 공부하라고. 예. 그래서 합격하신 예, 거네요. 합격이죠. 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예. 이제 성악을 배우게 됐어요. 예. 한 5년간 5년이나? 성악을 배우고 예. 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5년 동안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몸이 이제 회복이 돼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한 2년 3년간 하는데 바로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 번져서 예. 이제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래를 배우다 보니까 교당에 가니까 그런 합창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가지고 예. 제가 교무님께 그런 거 하나 운영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그 이제 교당에 합창단이라기보다는 성가반을 이제 운영을 하게 네, 됐죠. 동아리 가운데 성가반.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성가반 지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제 저희 한각교당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 법회 보고 점심 공양 드시고 그다음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이제 그 성가하고 한국 가곡 위주로 네. 좀 쉬운 것부터 해서 이제 합창단이 되기 위해서 합창단원이 되기 위해서 우선 기초부터 제가 배웠던 네. 그 뭐 발성과 이제 가곡과 노래 부르는 방법 네. 이런 것 등을 해서 했었죠. 근데 이것도 또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그것도 못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성가반을 지휘하게 되고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이 한강교당 봉부식을 할 때 인사님이 독창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너무나 특별한 행사 봉부식에 합창단이고 독창을 하게 된 건 참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도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울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왠지 또 많은 대중 앞에서 부르는 게 떨리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 반포교당 아주 작은 교당에서 소태산 기념관도 있고 아주 교당도 거기에 비하면 몇 배가 넓은 아주 큰 현대식 그 모든 장비 시설, 네. 음향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교당에 누가 노래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부르겠다고 했죠. 네. 그래서 김동진 선생님이 편곡했었던 농부가 그다음에 이제 오페라 가면무도회라는 그 무도회 오페라의 그 바리톤이 부르는 너는 내 명예를 더럽힌 자 이 곡이 있는데 그 이제 바리톤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곡을 제가 불렀지요. 근데 그 영상은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좀 박성훈 교수님과 같이 이제 성악 공부를 하면서 작년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연을 못했고 2019년 10월 달에 강남의 매원홀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불렀던 한국 가곡 사나와 네. 예, 이제 또 그 오페라 아리아 너는 내 명예를 더럽힌 자 이 두 곡을 부르게 됐죠. 예. 네, 그렇군요. 멋진 공연을 하시면서 재능 기부지요. 스스로 정말 열심히 배운 것들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또 문화 교화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란 생각이 듭니다. 한강교당은 이렇게 합창단원으로 되기 위한 좀 중간 역할로 성가반을 두고 우리 인사님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아주 초기
처음 이 합창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배우게 되고요. 또 그것을 이어서 이제 합창 단원으로서 또 승격을 해서 또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로 조금 멈칫하면서 첼로를 배우고 계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첼로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성가반 합창 연습도 못 하고 모든 활동이 중지되다 보니까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강교당에 김명진 교도님이 전공을 하셔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시겠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활동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좀 가르쳐 주라고 제가 좀 독촉을 해가지고 네. 이제 첼로를 배우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교당에 처음에는 한 5분이 같이 배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분이 또 다른 데로 전공 가시고 해서 3분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방송을 보시면은 이 가까운 교당에 계신 분들은 혹시 관심 있으시면 와서 네. 배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집니다. 그럴 것 예, 같아요.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악기를 통해서 또 교화하는 기회도 되고 스스로도 음악을 접하는 기회가 되니까요. 예. 첼로에 관심 있는 분들 한강교당으로 함께 예. 배우시길 바랍니다. 인사님은 서울 원문화 해설단 단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더군요. 참 이 원문화 해설단이 원불교 100주년에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 교화의 선두자로서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처음에 이 서울 원문화 해설단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어느 날인가 한우란 신문을 보니까 원문의 해설사 모집이라는 광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까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육체적 봉사활동은 제가 조금 안 좋고 그거는 어렵고 다른 봉사활동을 없는 거 하던 차에 이게 나와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내가 그만두니 했거든요. 아니 그랬더니 교무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네. 원문의 해설사 있는데 거기 가보라고. 교무님 그러시니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원기 100주년 네. 기념 행사를 위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성지를 우리 교도나 일반인들에게 해설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는 뜻에서 네. 그 해설사 모집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갔더니 한 80명 정도가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80명 정도 오신 분이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교도가 나가서 하더니만 여자 교도분이 네. 아니 저는 여기 오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원불교에 미치신 분들 같아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적극적이신 분인데 그 얘기를 하신 분이 바로 원문화 해설 단원이에요. 그분도 그렇게 또 열성적으로 하시고 예. 그래서 80명 정도가 이제 그렇게 와서 기초교육을 받았지요. 네. 그래서 이제 원문화 해설단 기초교육을 받게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교육은 원기 100년 11월부터 원기 101년 3월까지 한 5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예. 그때 광주 산수교당에 계시는 그 륜산 서문성 교무님이 오셔서 교육을 해주셨거든요. 네. 참 그 서문성 교무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매주 광주에서 올라와서 예. 교육을 하는데 그것도 주간반 있고 야간반이 있었어요.
매주 네. 그렇게 하셨는데 예. 얼마나 좀 어려우셨겠어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서문순 교무님에게 감사드리죠. 교무님 감사합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서문순 교무님한테 교육을 이제 받고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교육들을 받으셨던 거예요? 서울 성적지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는 기초교육인데 네. 먼저 서울 성적지가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가, 네. 그 다음에 그 성적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네. 그리고 이제 초기 우리 온불교 교단의 그 교사, 예, 초창기 그 신심하고 이렇게 착한 그 제자분들 뽑으셨잖아요. 신성 깊은 예, 부인 제자들. 선지님들, 네. 그분들부터 해서 네. 또 여자 선지님들, 네. 그래서 기초 역사 교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해설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본 교육을 소문선 교무님이 해주셨고 그 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우리가 우리 교단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스르르 읽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는 있어도 그것을 다시 해설을 하려면 얼마나 피나는 공부를 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인식을 해서 다시 또 해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예, 공부를 막 너무 엄청나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해설을 하기 이전에 예,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은 분들이 네, 79명이었어요. 근데 예. 79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육받은 걸로 끝내지 말고 이 해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기 101년 5월 30일에 봉도 수련원에 가가지고 네, 원문화 해설단이라는 이게 그 결단식을 하죠. 아, 우리 예, 이제 이탈하지 말고 원문화 해설단이 되어서 이렇게 하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7월 달쯤에 그 교구에 이제 등록을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9월 달에 서울교육부 주관으로 원문화 해설단 발단식을 하게 됩니다. 서울교당에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원문화 해설단이 발단됐는데, 전부 다 해설을 하시는 경우는 아니에요. 해설하시는 분 따로 있고, 나머지 분들은 또 보조를 해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설은 서울의 유적지 같은 데 가보면 문화유산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성지를 해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지 해설과 문화유산 해설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분명히 이건 달라야 된다. 왜냐? 문화유산 해설은 그냥 아는 사실을 전달만 해주면 되지만 성지는 대조사님을 비롯해서 당시에 그 선진님들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정말 피땀을 흘리시는 그 장면을 그대로 교도들에게 오신 분들이 순례객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네, 문화유산하고 성지에서는 분명히 달려야 된다. 그러려면은 네, 역사 공부를 해야 되고 그때의 대종사님이 겪었던 어려움을 실제 몸으로 체험도 좀 해봐야 되고 네. 그걸 느껴서 순례를 오신 순례객들에게 이걸 해설을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아, 그 원문화 해설단원들에게 좀 강조를 하면서 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네. 이 얘기를 했죠. 네. 사실과 더불어서 정말 그 당시를 회상하고 감동을 받고 신심이 더 충만한 가운데에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해설을 해오셨거든요. 예. 네. 얼마나 어떻게 많은 분들에게 많은 해설을 해오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원문화 해설단이 이제 창단되어 가지고 101년 이제 4월 달에 처음으로 해설을 하는데 101년부터 작년 104년까지 105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104년까지 약 4년 동안 170여 개 교당에 예. 약 3,800명 정도 3,800명. 순례객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대한 해설을 해드렸죠. 네, 예. 그렇군요. 예. 이 서울 성적지 참 교단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제 많은 교도님들이 영산 근원성지나 익산, 만덕산, 예. 뭐 성주, 뭐 주로 변산은 많이 알고 있지만 서울에 우리 원불교 성적지가 뭐 어디 있다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서울 성지는 근데 성적지로 지금은 이렇게 하거든요. 서울 성적지는 대종사님께서 1916년 원기 원년에 대각을 하시고 이제 복례산에 가가지고 이제 교리 정립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리에서 그 총부지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원기 9년 3월 30일에 이제 서울에 대한 교화와 이런 것을 이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기 9년 3월 30일에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오십니다. 최도화 선지님이 이제 안내를 해서 정산 종사님, 그 다음에 서중환님 이렇게 대종사님을 모시고 서울에 올라오시거든요. 그 뒤로부터 이제 원기 28년까지 한 100여 차례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차례 올라오셨으니 그 서울 동서남북으로 대종사님께서 안 다니신 곳이 없잖아요. 서울의 성지는 그렇게 대종사님이 원기 9년 3월 32일부터 원기 28년까지 오셔서 서울을 이렇게 교화할 수 있도록 다니신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서울 성적지로 된 곳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성적지를 찾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북촌 코스, 창신동 코스, 남산 코스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서울 성지죠. 예. 서울 성적지인데 교무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교도님들이 원불교 성지하면 그렇게만 하시죠. 영산, 변산, 익산, 뭐 진안, 뭐 상주. 근데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서울 성적지가 서울 성적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교도님들이 아시고 지방에 계셔도 좀 서울 성지를 한번 다녀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 근원성지, 영산, 익산, 변산뿐 아니라 서울 성지, 서울 성적지도 좀 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특히 이 원문화해설단, 서울 원문화해설단 단장으로서 또 더 책임감이 있고 정말 단원들을 이끌어야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원기 100년 그 5월 30일 봉도 수련회에서 저희가 이제 결단식을 할 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보고 단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장은 하시라도 내가 단장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시라도 물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단을 맡았는데 이제 저도 해설을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게 아니고 성지를 해설하는 것이고 정말 교도님, 교무님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서 성지를 방문했는데 만족한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성지를 순례하는 것은 뭐 하루 소풍 나오고 뭐 놀러 나오는 게 아니고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그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비교도 해봐서 정말 내 신심을 다지고 그런 성지 순례를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교화 활동에 앞장서는 게 그 순례의 참 목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원문의 해설단이 이렇게 모처럼 오시는 교무님과 교도님들에게 정말 신심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해설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하면서도 몇 번씩 해설 연습을 하고 또 고쳐서 하고 또 이제 단원님들이 열성적으로 또 해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해설단을
해설을 잘해주는 해설단으로 이끌고 가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계획도 하고 또 좀 네. 강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해설단 단원님들 그동안 좀 잘 몰랐던 서울 성적지를 공부해보고 그러면서 아마 알려주는 해설사로서의 역할도 그렇지만 스스로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벅차고 그랬을까. 단원들끼리 서로서로 또 합력도 됐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화장을 물어보면 이화장 아십니까? 그러면은 아시는 분들은 예 압니다. 이화장이 어떤 곳이에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기거하셨던 곳이요. 그렇게 알고 초대 내각을 했던 곳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알았어요. 예. 이 원문화 해설단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화장은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이 기거했던 곳. 그렇게 해서 이화장이라고 알았어요. 네. 근데 원문화 해설단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화장이 우리 성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팔타원 황정신행님께서 예. 그 양주에 있는 자기 선산에서 직접 나무를 잘라다가 그 이화장에 있는 땅 3,000평을 사가지고 80평 규모의 한옥을 지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신혼살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기거할 때를 찾다 보니까 예. 서울에는 위험하고 어디 기거할 만한 곳이 없고 그런데 뭐 이화장 거기에 아주 좋은 곳이니까 거기를 살겠다고 해서 거기를 내주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 팔타원 황정신님께서 만든 집인데 그리고 대종사님이 직접 거기를 가보셨어요. 예. 우리 성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도님들이 오셔서 그런 성지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우리 단원님들도 그렇게 스스로 깨쳐가면서 네. 즐겁고 또 보람이 그것을 있죠. 토의하면서 예. 보람이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것 이제 같아요. 그 전체 단원님들이 예. 해설하시는 분이 있고 해설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례객들이 한 20명, 30명, 때로는 50명도 이렇게 오시거든요. 예. 그럼 해설하시는 분은 해설해요. 그리고 이쪽 성지에서 다음 성지로 옮겨야 되는데 해설하시는 분이 앞에서 안내를 해주면 빨리 오시는 분도 있지만 늦게 못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설을 안 하시는 우리 원문화 해설 단원님들이 스스로 나오셔가지고 네. 두 분, 세 분 나오셔서 제일 뒤에서 그분들을 안내해서 오는 네. 보조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해설 단원은 해설하시는 분 따로 있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 역할을 따로 있는데 네. 같이 맨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예. 해설하고 안내해 주는 것도 정말 즐겁고 예. 공부하는 것도 너무나 즐겁고 예. 그렇게 즐거운 생활을 지금 원문화 네. 해설 단원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설하고 보조해주는데도 보람도 찾고 네. 공부를 하면서 서로 즐거워가지고 보람도 찾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희열이 넘치는 곳이 서울 원문화 해설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단장님이 맡고 있는 창신동 코스 그곳을 진행하고 해설을 하고 많은 재가출가 교도들을 만나면서 그냥 울컥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는데 어떤 건가요? 창신동 코스는 이제 그 코스가 첫 번째가 동대문 부인병원, 그다음에 창신동 경성출장소, 이화장, 낙산 정상, 그다음에 도남동 경성출장소 이렇게 5군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시면은 그 5군데를 이렇게 도는 코스가 창신동 코스인데 시간은 대체적으로 한 2시간 내지 2시간 30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은 순례 오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네. 중요한 것은 예. 창신동 경성 출장소와 도남동 경성 출장소입니다. 창신동 경성 출장소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대종사님이 원기 9년 3월 30일 날 서울 오셨을 때 6타원 이동진화님께서 1타원 박사시화님이 6타원 이동진화님을 대종사님께 안내해서 인사를 드려요. 예.
그래서 이제 법문도 받고 이렇게 며칠 공부를 했는데 육타원 이동진화님이 가니까 대종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느냐니까 전라도로 가셨다고. 네. 진안으로 가셨다고. 막바로 와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김삼매화님하고 뒷조사서 가십니다. 서울에 계셨던 분들이 예. 아유 원기 그 9년에 그렇게 가서 진안으로 내려가서 그 산골짜기에서 어떻게 찾아요? 그래도 우연히 찾았어요. 네. 찾아서 만난 곳이 그 대종사님이 첫 제자들하고 선하신 곳 만덕산. 예, 추선지에서. 예, 거기에서 이제 한 20일 동안 공부를 하다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예. 남편분이 아니 공부도 좋지만 무슨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공부를 하느냐. 교통편도 힘들고 예. 여러모로 어려운데. 아, 서울에도 기도발 잘 듣는 곳이 있는데 그리고 창신동에 집을 사주신 거예요. 아, 예. 전라도 가지 말고 여기서 하라고. 예. 그런데 창신동은 어떤 위치냐면은 서울 성곽에 있으면 성곽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곽 밖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옛날에 이게 바위가 많이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통상 바위가 많으면 기도발이 잘 듣는 곳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거기 집을 사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육타원님께서 거기에 있으시면서 대종사님이 올라오시면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법회를 예.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몇 년 있다가 그 거기서 법회 보던 서울교도 10분이 우리 이러지 말고 교당을 하나 사서 교무님을 아예 상주시켜서 법회를 보자. 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 소리를 듣고 육타원 이동진아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 집을 교당으로 내놓겠다 해서 내놓아서 만든 게 창신동 결성출상소죠. 예. 근데 거기를 가보시면 옛날에 있던 그곳이 그대로 있어요. 예. 저는 그곳을 보고 좀 신기하게 느낀 게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고 나면 도로 생기고 자고 나면 아파트 그렇죠.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보면 오른쪽, 왼쪽, 뒤쪽 전부 다 아파트예요. 앞에는 큰 상가가 이제 큰 상가 건물이 있고. 예. 그런데 왜 이 창신동 경성줄장소는 뒤에 아파트 질 때 아파트 부지로 편입이 안 됐느냐? 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 오른쪽, 왼쪽, 뒤쪽 할 때 그래서 그렇게 남아 있으니까 서울교당에서 그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성리로 다시 되찾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창신도 결정선 두 번째가 우리 온물교의 3대 주문이라고 하는 영주, 성주, 청정주 법문 있지 않습니까? 주문. 성주 법문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또 그 창신동 경성출장소에서 구타원 이공주님, 육타원 이동진화님, 김영신님, 성선왕님, 그 8타원 이동진화님 예. 5분이 출가를 하신 예. 곳이에요. 그래서 그 창신동 경성출장소는 정말 뜻이 깊고 의미 있는 곳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성주 법문은 대종사님 친필로 써진 친필을 큰 목판으로 제가 만들어서 예. 거기다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친필도 볼 수 있고 그런 곳이고 이제 이제 또 낙산 넘어가면 이제 도남동 경성출장소가 있고한데 그 창신동 경성출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꼭 거기를 이제 가거든요. 네. 청소도 할 게 하면서 예. 봄에는 이제 그 해빙이 됐으니까 대청소하고 또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거기서 좌담회도 하고 네. 그걸 합니다. 예. 또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은 또 낙엽 떨어지니까 하고 겨울에는 이제 초겨울에 그 동파 방지를 위해서 하는데 네. 또 단원님들 중에 그 여자 단원님하고 또 남편분이 또 거기에 또 관심이 있어서 해가지고 지난 뭐 겨울에도 매달 가가지고 동파된 눈과 동파 예. 방지하고 뭐 예. 열선 사다가 그냥
거기다 담아서 옆 동파 방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예. 그래서 단원님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 창신동 경성출장에서 그렇게도 하고 예. 또 스스로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창신동 경성출장소가 창신동 코스에서는 다 의미 있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교도님들께서 제 말씀만 듣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오셔서 그렇죠. 예. 보시면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네. 아마 절실하게 실감을 하실 거예요. 네. 특히 그런 우리 서울 성적지 되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막 금모으기도 하시고 많은 분들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다시 되찾는 그런 운동들이 펼쳐졌지요. 예. 창신동 코스는 다행히도 서울교당에서 우리 걸로 이제 다시 매입을 해서 우리 성지가 됐는데 북촌 코스를 가면 이공주 선지님 때 그다음에 그 김영인 씨님, 성성아님, 이동재님이 네. 사셨던 집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원문 해설단이 이제 교육을 받는 중에 저희도 성지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소감을 얘기하는데 어떤 그 교도님이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왜 우리 성지가 남의 집이 됐느냐. 예. 우리 해설 단원이라도 먼저 집에 혹시 안 쓰는 금부치가 있으면 그거 모아서 성지를 되찾는 일을 하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금모으기 운동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7,500만 원 정도 모아졌습니다. 예. 또 창신동 경성출장소의 일부 예. 이제 거기에 전환해서 썼고 그래서 많은 교도님, 교무님들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성금을 받으면 네. 한우란 신문에 게재를 해요. 감사의 뜻으로. 네. 그래서 전부 다 결산하는 겸해서 그렇게 올리고 해서 예. 성지 모금 운동, 즉 금모으기 운동은 이렇게 시작했고 이런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네. 우리 성적지를 되찾기 위한 복원하기 위한 또 유기한 소중한 그런 또 자금으로 쓰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그 선지님들의 집을 우리가 매입해서 네. 정말 우리의 성지로 관리하고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서울 원문화 해설단을 중심으로 한 이 단원님들, 단장님의 뜻이 또 잘 기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서울 원문화 해설단 단원들은 뭐 해설 계속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속 깊은 공부를 지금 해오고 계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긴 했지만 예. 정말 저는 그렇게 꾸준히 그 어떤 100주년이 끝나고 조금 이렇게 자칫하면은 좀 와해될 수도 있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고 해설하시고 해오셨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 올려놓기까지도 단장님의 숨은 역할도 컸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 단원님들은 어떻게 또 공부해 오셨던 거예요? 기초교육은 받았지만 해설을 하려고 하면 그 해설에 대한 사실 좀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해설을 할 것이고 또 순례 오신 분들이 질문을 하면 네. 질문에 대한 답도 해드려야 할 것이고 그래서 기초교육을 받았지만 그런 해설을 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때로는 이제 교재를 사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사서 요즘은 봉도 수련원 원장님이신 건산 김관님 교무님이 오셔서 해주시는데 교육은 한강교당의 멀티룸에서 매주 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단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히려 단장인 저보다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저도 이제 열심히 하는데 그 우리 정말 서울 원문화 해설단 단원님들 정말 칭찬을 좀 한번 해주고 싶은 게 교당에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원문화 해설단에 와서도 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또 정들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 있으신 교도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예. 내가 원불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단체를 가봤지만 이 원문화 해설단처럼 이렇게 화목하고 잘 되는 단체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잘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서 해설은 물론이거니와 견성도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단장으로서 원문화 해설 단원들이 좀 더 친목을 다지고 정말 원문화 해설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연간 계획도 수립하고 야외 계획도 이렇게 계획을 네. 수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봄, 가을로 야외 나가서 이제 공부도 하는데 야외는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먼저 총부도 가보고 총부 성지 가보고 또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처음 만나신 화예교당, 화예성지를 또 네. 가보고 또 이제 그 변산 성지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지들 또 해설을 어떻게 하는가도 보고 네. 그 성지에 대한 지식도 쌓아야 되고 예. 이제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성지도 하고 또 심지어 제주도까지 갔어요. 제주도에 가서 이제 MT 예. 또 했는데 제주도를 한번 갔다 왔더니 안 갔다 온 교도님들이 나는 안 갔다고 다시 가자고. 다시 가자고. 그래서 또 두 번째 갔다 왔어요. 아유, 그래요. 그랬더니 또 전체가 또 가고 싶다 해서 네. 작년 2019년도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못 갔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우선 그런 것만 보더라도 네. 이 단원님들이 너무나 적극적이고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부를 못 하거든요. 네. 전화 와요. 언제 할 거냐고. 다시 공부할 수 있냐고. 그리고 저보고 왜 빨리 오픈하는 저 공부 안 시키냐고 빨리 좀 하자고. 근데 좀 상황이 좀 예, 잠잠해져야죠. 그렇죠. 예. 그래도 상황이 조금 잠잠했을 때 봉도 수련원에 가서 기도회도 갔고 예.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강력히 통제를 하죠. 네. 꼭 마스크는 100%. 방역 수칙 예. 지키면서. 식사할 때는 말하는 사람은 퇴장이다. 네. 대장 밥 먹다 말고. 말하지 말고 식사하고 식사를 빨리 하고 마스크 차고 네. 착용을 하고 싶었던 얘기를 예. 하시라. 아유, 그렇게 그렇군요. 이제 hen님 그게 다 지켜주시죠. 네. 그래서 뭐 아무 이상도 없고 했는데 네.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돼야 네. 매주 월요일 한강교당 멀티룸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권사님 모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모든 분들이 다 그러겠지만 너무나 답답하고 빨리 좀 이게 해결이 네.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잘 예, 무마가 돼서 정말 다시 공부할 수 있기를 아마 이렇게 이제 방송을 보시다 보면 아우 내가 단원은 아니더라도 저희 가서 나도 저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공부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하시라도 이렇게 매주 월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와서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오시면 돼요. 그래서 네. 모든 교도님들이 여건이 되시면 매주 예. 이제 코로나 진정되고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할 때 매주 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하니까 와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또 이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해보니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설은 어떤 봉사활동보다도 정말 중요한 봉사활동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종사님과 선진인들의 그 업적과 그런 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또 거기 순례 오신 교도님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를 해주고 해설을 해주는데 네. 얼마나 큰 보람입니까? 앞에서 제가 3,700명 정도 이렇게 다녀가셨더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3,700명에게 성지를 해설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오십시오 하면 오시겠습니까? 또 제가 교당에 가서 하겠습니다 하면은 교당 사정 있는데 되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이렇게 오시거든요. 네, 네. 오신 분들에게 이걸 법을 전달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보람이고 영광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해설이라는 봉사활동은 특별히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교도님이 계시면 하시라도 서울 원문화 해설단에 오셔서 네.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언제라도 네. 공부하러 오는 것도 언제라도 아, 뭐 그렇군요. 이제 환영을 하고 또 원문화 해설단으로 오시는 것도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원문화 해설단과 함께하는 공부 그리고 이런 순례를 하다 보면 그냥 교도가 아닌 분들도 함께 모시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한마디 해설 듣고 또 마음이 움직여서 입교를 예.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원문화 해설단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제 실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크게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님과 이 특별한 삶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인사님은 이렇게 원불교 만나서 이 회상에서 함께 공부하고 또 문화 교화로 또 큰 역할을 해오시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 있었던 때가 아마 순간순간 많겠지만 언제 어느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셨는지 좀 전해주실까요? 제가 창신동 경성출장소 해설을 하면서 마지막 코스인 도남동 경성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 그 해설을 하다 보면 교도님이나 교무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울컥하면서 네. 내가 참 해설하기를 잘했다. 내가 언제 이런 대종사님 법을 전달을 하면서 저런 분들에게 언제 이런 해설을 할 수 있을까? 또 이 법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서툰 해설이지만 그걸 듣고도 저렇게 감격하시는 분들 봤을 때 정말 잘했구나 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그런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에 떠오르는데 네. 저도 그걸 보면서 감격했고 울컥했지만 정말 잘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큰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움직이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것처럼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역할을 우리 꾸준히 해오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꼭 이것만은 내가 늘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는 처처불상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는 것마다 부처이고 보는 것마다 부처인 처처불상이 왜 안 될까? 그런데 이제 법문 중에 대종사님께서 이쁜 것을 누가 이쁘게 못 보느냐, 미운 것을 이쁘게 보는 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라는 그 법문을 보고 네. 내가 처처불상을 못 보는 이유가 그런 신법을 제대로 안 가지고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당에 가면 교무님들께서 어린아이를 보고 얘는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생겨서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예. 교무님도 거짓말 하시네 이랬어요. 그런데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마음으로 보면 부처님이고 뭐 어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교무님이야말로 정말 부처님 마음으로 어린애를 보니까 그렇게 이쁘게 보시는구나. 그런 저는 아직도 이 중생의 마음이니까 뭐가 이쁘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쁜 거를 누가 정말 이쁘게 못 보느냐. 장미꽃을 보고 밉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미운 것을 보고 이쁘게 볼 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문을 예. 보고 정말 유념하면서 미운 것도 이쁘게 보는 마음을 길러야 되겠구나. 그래야 처처불상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본문을 유독 좀 유념을 하고 네. 생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신법을 갖기가 쉬울 것 같으면서 참 경계를 당하면 어렵거든요. 그런 대자 대비의 마음, 그 행을 늘 꾸준히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원문화 해설단 단장으로 또 한강교당의 알뜰한 교도로 이제 앞으로 어떤 마음, 어떤 또 다짐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원불교법을 공부하면서 신심을 다지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은 오히려 봉사활동을 더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제 본문을 듣고 힘이 미치는 대로 이 원문화 해설단을 이끌어가고 해설을 하겠지만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원문화 해설단이 모든 순례객들이 왔을 때 감동하고 돌아가고 신심을 다시 고쳐잡고 교화 활동에 앞장서는 그런 교도가 될 수 있도록 해설해주는 원문화 해설단을 육성해 가면서 저도 또한 한 사람의 해설사로 정말 순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불교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다짐의 마음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음방송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인사 말씀 함께 나누실까요? 제가 언젠가 교당에서 그 일기를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좁은 골목에 여자분들이 한 4-5명이 가시면은 어떻게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해치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왜 이분들은 이렇게 가는 거 하고 불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불평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사정인데 왜 제가 불평을 했나 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 일기를 썼어요. 예. 그리고 가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런 걸 불평을 했는데 이거는 그분들의 사정이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는 자체가 내가 잘못됐구나. 앞으로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발표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발표하는 게 거기에 참석한 교도님들과 저와의 약속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불평하면은 그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기 발표가 그냥 일기 발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약속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보니까 참 뭐 그렇게 특별히 대단한 삶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내 삶을 회고해 보게 되고 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가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살겠다는 것도 또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해서 어떻게 참여하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교도님들께서는 좀 스스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삶을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것도 다른 교도님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고 네. 신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도님들 나와서 세상 이 삶을 이렇게 발표해 주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맞습니다. 인사님의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새회상 만난 기쁨에 좀 더 많은 우리 교도님들이 함께 출연해서 기쁜 시간, 보람 있는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서도 저같이 뭐 내가 못 나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러시지 마시고 세상 만난 네. 기쁨은 정말 기쁨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기쁨을 이제 정말 전 교도님들에게 또 일반인들에게 전파를 준다면 그렇죠. 교도수도 교화 활동의 일환이 되고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문득 들어지네요. 예, 앞으로 이제 섭외를 하게 되면 바로 또 연락을 주시지 않을까 예. 기대도 해봅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원문화 해설단 비롯해서 한강교당에서 뜻하는 일들, 또 인사님 앞으로 준비하는 일들 뜻처럼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단 초창기 소태산 대종사님과 선진들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는 서울 성적지. 그곳에는 원문화 해설단이 있습니다. 인산 정인창 교도와 말씀 나누면서 초기 교단 참으로 어렵던 시절 선진들의 노고와 헌신, 그 뜨거운 신성과 공심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원문화 해설단 단장으로 서울 교화의 정성을 다하는 한강교당 인산 정인창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